전국의 신입 배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배신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 탐스런 물리2 47강째가 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대단으로서 미시세계와 양자현상에 대해서 우리 양자역학까지 다루는 마지막 단원에 넘어왔습니다. 자, 중요한 거 우리 새 교육과정이 되면서 바뀌어진 큰 물리2의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미시세계와 양자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마지막 단원이 등장했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 선생님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슈레딩거 방정식도 있고 막 불확정성의 원리도 있고 겁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물리학과에서 공부하시는 거고 현대에서 우리가 양자역학의 그 개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것은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으니까 겁을 들지 마시고 오늘 수업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양자역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첫 번째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258쪽이 되는데 이름하여 프랑크의 양자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일리 진스라는 과학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프랑크라는 과학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크의 양자, 우리 에너지 덩어리들 공부하는 시간이 될 텐데 자, 오늘 먼저 공부해야 될 학습 목표부터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방법 중에 전도, 복사, 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복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블랙바디, 흑체라는 물질이 하고 있는 복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흑체 복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레일리와 진스의 흑체 복사 스펙트럼의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자, 고전 물리학적으로 레일리와 진스가 흑체 복사를 해석을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외선 파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뭐냐? 프랑크의 양자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레일리와 진스는 우리 탐스런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 실패한 이류과학자인가?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대한 과학자도 이렇게 틀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일리 진스의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외선 파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프랑크다. 그래서 결국 이 단원의 제목을 차지하신 분은 레일리 진스가 아니라 프랑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프랑크의 양자설까지 오늘 공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로는 258쪽을 보시면서 첫 번째 복사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합니다. 자, 여기를 선생님과 한번 쫓아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물리원 시간에도 가지고 나왔던 스탠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탠드에 선생님이 불을 이렇게 스위치를 켭니다. 자, 그럼 굉장히 화납니다. 선생님이 뭐 이렇게 겁나게 화나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전도, 복사, 대류 형태 중에서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자료를 보실까요? 이 복사라는 것은 굉장히 여기 스펙트럼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복사라는 것은 바로 절대 온도 0켈빈.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백열등을 켰었는데 그 백열등 겁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백열등은 절대 손으로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0켈빈보다도 훨씬 더 높죠.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0켈빈 이상인 모든 물체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의 손실이 가장 적게 우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연락학에서 공부했던 이 전도, 복사, 대류 그 복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라는 것은 바로 절대 온도가 0켈빈만 넘으면 무조건 어떤 형태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굉장히 빠른 형태로 이렇게 방출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복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고 중요한 거 이런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스탠드를 켰는데 스탠드에 물론 이 스탠드는 빛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백열등의 특성상 필라멘트가 달궈져 가지고 열을 내면서 빛을 내기 때문에 온도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온도를 측정했더니 그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춰 있었단 말이죠. 그 말은 뭔 말이냐?
열평을 이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것이죠.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여러분들이 먹은 만큼 배출을 하는 겁니다. 배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흡수한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사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절대 온도 0켈빈만 넘으면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그게 바로 복사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흡수하는 것과 방출하는 것이 같아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라멘트가 점점 달궈지면서 선생님이 우리 EBS의 명품 다큐멘터리 중에서 직업의 세계 1인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 친구가 EBS PD님이었는데 그분을 쫓아서 선생님이 AD를 하면서 막 쫓아갔어요. 그때 우연히 바로 뭘 취재를 했었냐면 그때 다큐멘터리가 칼을 만드는 할아버지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일주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정말 풀무질이라고 그러죠. 이 무쇠 철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면서 그 강철 아주 강력한 칼을 만드는 거야. 근데 제일 처음에 그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그 숯의 색깔이 빨간색이 되다가 빨간색이 무슨 색이 됩니까? 그렇죠. 흰색이 되다가 나중에는 파란색이 되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색깔이 안 보여. 색깔이 안 보이면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온도하고 관계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전구에 필라멘트를 가열했을 경우에 필라멘트의 색깔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저온의 붉은색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 됩니다. 그리고 흰색보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보여버리는 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자외선으로 넘어가 버렸군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필라멘트의 색의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방금 전에 우리가 복사를 할 때 전자기파의 형태로 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전자기파의 이 영역에 해당하는 붉은색, 노란색, 흰색이 각각 온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너무나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기파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장이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탐스러운 교재도 있는데 중요한 거 별의 색깔,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죠. 별의 색깔을 보고 뭘 할 수 있다? 온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필라멘트의 색깔은 이 필라멘트가 이 전구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크기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모양이나 크기에 관계없고 오로지 뭐에 관계있냐? 전자기파의 이 파장하고 관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한번 달려가 볼게요. 자, 우리 흑체 복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복사라는 것은 온도를 갖고 있는 물체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란 말이죠. 그러면 흑체 복사라는 건 뭐냐면 흑체가 복사하는 것이죠. 흑체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흑체가 뭘까? 우리 영어는 그렇게 선생님이 잘하지 않습니다만은 흑체 정도는 영어로 알 수 있어요. 블랙바디, 까만 물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흑체는 바로 어떤 물체냐? 모든 빛을 모든 에너지를 자기가 다 흡수해.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다 모든 빛을 흡수해버려요.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빛을 다 흡수했으니까 나는 까매. 근데 실제로 흑체가 까맣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체의 정의와 흑체의 정확한 색깔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료 보시면서 흑체 복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바로 이런 것인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어떤 이 구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요. 그러면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데 나가지는 못해요. 왜? 계속 반사가 되면서 이 구멍을 찾아 나가지를 못해. 일부가 반사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계속 여기 구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흑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정의하냐. 입사하는 모든 에너지, 전자기파를 모두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그런 물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흑체야. 그러면 이 흑체가 에너지를 다 흡수했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흡수했는데 흡수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방출해야 되겠죠. 방출. 그래서 흡수했다가 방출할 때를 그걸 우리는 흑체 복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상적인 것인데 실제로 선생님이 직업의 세계 1인자 EBS 명품 프로그램 또 극한 직업 쫓아다니면서 직접 봤던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아하, 선생님 우리 대장간이라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홈이나 낫이나 이렇게 이런 거 만들었던 데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 온도를 계속 이렇게 높일 수 있는 풀무지를 한다 그러죠. 요것이 바로 우리가 이상적인 흑체에 가까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는 거죠. 입수하는 전자기표를 모두 흡수한다. 자, 정리합니다. 흑체가 무엇입니까? 블랙바디, 색깔이 검해요. 검을 수도 있고 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검지 않아요. 검지 않은데 왜 흑체라고 그랬어요? 모든 전자기파를 다 흡수해버려. 모든 빛을 다 흡수해버려요. 마치 색깔이 블랙인 것처럼. 흰색은 뭐예요? 모든 빛을 반사해버려요. 그래서 블랙바디라고 흑체를 정의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료 한번 넘어가서 흑체 복사가 어떤 물리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 이 흑체 복사의 물리학적 의미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죠. 그럼 흡수한 다음에 복사를 해야 됩니다. 복사를. 흡수한 다음에 방출을 해야 되는데 흑체가 전자기파를 이제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흑체 복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빈의 변이 법칙과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빈의 변이 법칙은 자리 옮김 법칙이라고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탐스런 수능 특강 책에도 자리 옮김 법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빈의 변이 법칙, 이 빈의 변이 법칙 이거 우리가 빈 변 법칙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흑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세기는 가장 큰 파장을 봤을 때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이겁니다. 온도의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흑체가 복사를 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 선생님 이거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그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람다 맥시멈 최대 파장, 최대 파장은 T분의 A. A는 여기 나와 있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결국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파장이 짧다라는 것이 바로 빈 변이 법칙이다. 자리 옮김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래프 하나를 볼 텐데 그 그래프들이 조금씩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하, 선생님 온도하고 파장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빈 변이 법칙이군요.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슈테판 볼츠만이라는 법칙.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체가 복사를 할 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E라고 써도 되고 R이라고 써도 되는데 선생님이 R이라고 표기했어요. 뭐하고 관계냐면 그 에너지는 시그마, 이거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는데 슈테판 볼츠만 상수입니다. 그런데 뭐하고 관계있냐? 온도의 4제곱하고 관계있다. 아하, 에너지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나타내는 거. 요게 바로 뭐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흑체라는 것은 모든 전자기파를 다 흡수하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예요. 결국 블랙바디라고 그러는데 블랙바디가 색깔이 거물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 흑체 복사에서 우리가 이제 흑체를 기억한다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방출하겠죠. 그럼 이 방출할 때에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방출할 때 바로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최대 파장이 짧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이 그렇죠. 파장이 짧죠. 온도가 높아요. 그럼 보라색 바깥에 있는 자외선 더 온도가 높아요. 자, 이걸 그래프로 선생님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흑체가 복사하는 그 흑체 복사에서 에너지의 세기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문제 풀 때 이게 겁나게 중요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1초 1세제곱미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세기는 뭐와 관계있냐? T의 4승 절대 온도의 4승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빈 법칙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이 법칙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건가? 자, 선생님이 프레시 자료를 오늘부터는 우리 PD님과 상의해서 가장 좋은 화질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칠판에다가 프레시 자료를 쏘는 게 아니라 직접 선생님이
모니터에서 출력되어 있는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프레시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과 빈 변이 법칙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 의심의 여지 없이 X축에 있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됩니다. 자, X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죠. 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장. 자, 그 다음에 Y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의 세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물체를 뭐라고 보냐면 이게 바로 흑체입니다. 흑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온도인데요. 선생님이 온도하고 파장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빈 변이 법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온도를 굉장히 이렇게 낮춰 보겠습니다. 낮추게 되면은 자, 온도가 이 정도부터 시작한다. 온도가 낮췄을 때의 파장이 굉장히 깁니다. 자, 근데 온도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하, 파장이 이렇게 짧아지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에 중요한 것은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최대값인데 이 최대값들이 결국 선생님이 파장이 짧아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그래프가 아래 면적이 있죠. 이 그래프의 이 곡선의 아래 면적, 이 아래 면적은 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뭐하고 관계 있냐면 방금 전에 공부했던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세기는 이 면적이 크다라는 것은 바로 절대 온도의 4제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레일리 진수의 자외선 파탄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흑체에서 결국 우리가 이게 파장이 이렇게 파장이 점점 짧아진다. 그럼 피크 값이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이 이렇게 최대치가 파장에 따라서 온도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빈 변이 법칙과 그 다음에 결국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빔 자료를 보시면서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프레시 자료를 먼저 봤으니까 자, 흑체 복사 스펙트럼이라는 이런 이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주셔야 되는 것은 X축에 의미하는 것이 파장이다. Y축에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 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선생님이 우리 프레시 자료에서 다 봤죠? 우리가 파장이 짧아진다 그러면 이 온도가 이렇게 3500켈빈 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장이 더 짧아진다 그러면 4000켈빈. 파장이 더 짧아진다 그러면 4500. 그리고 파장이 더 짧아진다 그러면 피크치가 이렇게 5500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면적이 넓다라는 것은 에너지의 세기가 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절대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로 X축에 의미하는 파장, Y축이 의미하는 상대적 세기를 통해서 빈 변이 법칙과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258쪽에 표가 하나 있죠. 그 표를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의 색깔과 우리 색깔만 딱 보면 뭘 알 수 있다? 온도를 알 수 있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람다 맥시멈이라는 것은 T분의 A다. 다시 한번 그래프 해석할까요? 파장이 온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반비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파장은 이제 짧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별을 봤더니 붉은색을 띠더라라는 것이죠. 붉은색. 그러면 이거는 방금 전에 보셨던 그래프에서 한 온도가 3000켈빈 정도 되면은 우리가 흑체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세기가 최대인 영역을 볼 수가 있는데 에너지 세기가 최대인 영역은 적외선 영역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유난히 붉은색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흰색 별이다. 그 말은 이 별은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붉은색보다 더 높은 거예요. 얼마?
5500켈빈 정도 된다. 그러면 에너지 세기가 최대가 될 때는 어디냐면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세기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색은 이제 흰색별로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가 가장 높다. 푸른색 별이에요. 그래서 푸른색 별은 온도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은 별이다. 그리고 세기가 최대가 되는 피크가 되는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외선 영역에 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보이는 영역에서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푸른색이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해석해 줍니다. 피크 값 보세요. 여기 얼마입니까? 적외선 영역이에요. 자, 여기 뭡니까? 가시광선 영역이 있어요. 피크가 최대가 된 거.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더 자외선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 식을 이 표를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거 기억 아직도 납니다. 몇십 년 전에 공부한 건데 오빠 아프지 가스 명수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별의 온도하고 스펙트럼에 관계된 내용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한 것을 키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스펙트럼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 바로 이거예요. 람다 맥시멈은 T분의 A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슈테판 볼츠마의 법칙 뭐라고요? 단위 시간, 단위 면적 그게 빠졌네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단위 시간, 단위 면적 그리고 그 식은 이렇게 씁니다. 에너지는 절대 시그마 T의 4승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빈의 변이 법칙과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어떤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그런 거 관계없어요. 오로지 뭐하고만 관계있다? 온도하고만 관계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줍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세 번째로 레일리와 진스의 우리 흑체 복사를 해석하는 스펙트럼 해석의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중요한 것은 레일리와 진스라는 과학자가 이제 흑체 복사를 내가 알고 있는 고전 역학의 개념으로 고전 물리의 개념으로 고전 전자기파의 개념으로 내가 해석해 보겠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파 이론을 도입하고 왜 빛은 전자기파를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일과 진스는 빛을 전자기파를 파동이라고 생각했다.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파동. 그래서 파동으로 해석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스펙트럼 그래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 X축의 파장, Y축의 상대적인 에너지 세기를 나타내요. 그리고 우리 프레시자로에서도 보셨듯이 이런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레일리하고 진스 두 과학자예요. 레일리 진스가 우리가 스펙트럼을 해석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요? 그렇죠. 고전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했다. 고전 물리. 아직 이제 현대 물리가 아니니까 고전 물리학적으로 이 레일리와 진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런 흑체가 딱 이렇게 있다면 흑체는 이 전자기파 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전자기파가 정상파, 파동 뭐라고요? 파동. 그러면 이 파장 람다는 이게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잖아요. n분의 2L 이런 거 우리 정상파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n 이꼴 1 집어넣으면 2L 그 다음에 2배 진동은 2분의 2L이니까 L 3배 진동은 3분의 2L 이렇게 막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고전 물리에서 전자기파가 파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하고 진동수의 제곱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선생님이 빨간색을 쫓아간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고전 물리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레일리와 진스가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파장이 말이죠. 보세요. 파장이 긴 쪽에서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길다라는 것은 C는 이꼬르 F 람다에서 자 C는 이꼬르 F 람다에서 보세요. 자 빛의 속도, 전자기파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파장이 긴 쪽은 진동수가 작아요. 그래서 이 파장이 이렇게 긴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 그래프와 레일리 진스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의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보세요. 이 에너지의 차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가 Y축이라 그랬으니까 파장이 짧아져. 자, 봅니다. 그래프 파장이 짧아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파장이 짧아져.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는 커지잖아요.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는 커져요. 그러면 진동수가 커진다? 보세요. 진동수가 커지는데 이거 제곱시킨다? 그러면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겁나 커져버려요. 겁나 커져.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무한대로 허벌나게 커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관측해서 이렇게 얻었던 이런 이 그래프, 이 원래 이제 프랑크가 좀 이따 등장을 하는데 실제와 너무 동떨어져 버리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외선이 파탄이 나버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파장이 긴 영역에서는 레일리 진스의 고전 물리학적 해석이 일치하지만 파장이 짧은 자외선 영역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 그래프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버린다. 파탄 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레일리 진스 흑체 복사 스펙트럼 해석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 자외선이 파탄이 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빛을 뭘로 해석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파동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파동으로. 그러니까 정상파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를 우리 파동의 에너지 A의 제곱, F의 제곱으로 해석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파장이 긴 영역,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파장이 긴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일치하더라. 그래서 그냥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장이 짧은 영역은 진동수가 크단 말이에요. 진동수가 컸을 때 에너지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버리기 때문에 자외선 근처에서 파탄이 나버렸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해석 문제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요 자외선 영역에서 일치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고전 물리학적인 관점, 빛, 전자기파가 파동이 아니라 어떤 빛을, 전자기파를 어떤 흑체 복사에서 일어나는 것이 입자다. 이 입자가 바로 뭐냐? 양자다. 아하,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에너지가 이 고전 물리학적인 해석은 흑체 복사에서 전자기파가 연속적이다. 뭐라고요? 연속적이다. 그리고 뭐다? 파동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해석이 됐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양자역학. 이 에너지 덩어리들을 흑체 복사에서 나오는 에너지 덩어리들이 양자다. 그리고 이 양자가 결국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이지 않고 딱딱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거 우리 양자역학 E는 이꼬르 이런 거 HF라는 거 그리고 N 정수배 이런 형태로 되면은 어떻게 되더라? 방금 전에 자외선 파탄의 부분들이 뭐 되더라?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더라? 프랑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탐스런 책에도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레일리와 진스 두 분입니다. 레일리는 이륙 물리학자인가? 요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륙 물리학자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뛰어난 일들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뭘 탔다? 노벨 물리학상 탔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탔던 분들도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실수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기브업 포기하느냐 아니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나중 평가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알 것 같아요. 레일리와 진스는 아직 여러 가지 자료가 좀 부족했고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계속 고전 물리학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 해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해봤는데 여기는 되는데 여기 왜 안 될까?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될까? 그러다가 결국 프랑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 우리 흑체 복사에서 나오는 이 전자기파가 에너지의 덩어리인데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덩어리라고 해석해보자. 그랬더니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우리 키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레일리 진스의 흑체 복사 스펙트럼의 해석. 선생님이 다 한 말이에요. 흑체 내부의 벽이 마디가 되는 정상파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프랑크 생각이 아니다.
레일리 진스의 생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파장이 긴 영역에서는 측정 결과하고 일치를 했어요. 어느 영역에서? 긴 영역에서. 그런데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자외선이 파탄 나버려서 어떻게 파탄이 나버렸습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E는 이꼴 A제곱 F제곱 무한대가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측정 결과하고 불일치했다. 그래서 기부업 포기했어. 어떻게 포기했냐? 고전 물리학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포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론으로 설명해야 되겠다. 현대 물리가 됩니다. 이제 고전 물리가 아니라 현대 물리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레일리 진스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죠. 레일리 진스의 문제점은 뭐다? 고전 물리학의 체계로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맞닥뜨려진 것이죠. 자, 그러면 뛰어난 과학자, 천재 과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그걸 직관에 의해서 해석합니다. 직관에 의해서. 혹시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가 흑체 복사에서 나왔던 이 에너지가 뭐다?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이다. 우리 양자역학을 위해서 지금 플랑크 복사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은 띄엄 우리는 E는 이꼴 HF라는 것도 봤죠. 전자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그 에너지 준위만큼 떨어지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그 에너지 준위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레더퍼드, 닐스 보어 하면서 공부를 해왔었죠. 그래서 이제 프랑크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는데 프랑크는 흑체 복사에서 나오는 이 전자기파가 파동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어요? 양자, 알갱이다, 입자다. 그래서 빛이 내 볼을 때릴 때면 그 광전효과잖아요. 광전효과. 양자다, 양자. 양자로 생각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프랑크의 양자설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빛은 파동이에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빛이 입자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가 파동으로 해석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렇게 해석했다. 프랑크라는 과학자는 자외선 근처에서 이 그래프가 일치하지 않고 파탄이 나버렸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흑체 복사의 결과 일치하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설을 해버린 거죠. 어떻게 가설을 했냐? 그 그래프를 해석하려면 그 그래프만 해석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 그래프를 해석하려면 복사 에너지, 흑체 복사에서 일어나는 방출되는 그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하면 된다. 덩어리다. 덩어리. 이 덩어리를 뭐라 하냐? 양자. 아주 작은, 오늘 당구공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주 작은 빛 알갱이, 이 복사 에너지, 전자기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자기파는, 이 전자기파는 파가 아니라 복사 에너지는 양자다. 양자라고 뭐 했다고요? 가정했어요.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 방금 전에 이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 자외선이 여기서 파탄하는 것을 위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가정을 했다? 이렇게 양자, 빛 알갱이라고 가설을 세운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수학과 결국 이 과학적인 직관이 얻어진 프랑크의 가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흑체에서 그러면 방출되는 이 빛이 진동수가 얼마냐면 F다. 그러면 이 빛이 전자기파가 이렇게 F라는 진동수를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E는 이꼴 HF라는 에너지의 정수배만 되는 것으로 있다. 이 말이 뭡니까? E는 이꼴 NHF, N은 정수배.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는 이런 상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 E는 이꼴 NHF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1, 2, 3이라는 정수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해당한다. 흑체 복사에서 나오는 건. 결국 그 말은 뭔 말이냐? 빛 에너지가,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불연속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빛 에너지가
양자화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에너지가 양자화되었다라는 말은 띄엄띄엄이라는 뜻이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라고 가정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흑체 복사 스펙트럼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냐? 아까 선생님이 그림 그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이 그래프가 자외선이 파탄 나버리는 이 문제, 이걸 꺾여서 파장이 짧은 영역까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프랑크의 양자설을 결론을 내린다면 바로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흑체라는 것이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다. 그러면 흡수한 만큼 뭐 해야 됩니까? 방출해야 된다. 근데 이 방출할 때에 레일리와 진스는 어떻게 해석했다? 계속 선생님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파동으로, 그리고 정상파로 해석하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 파토나 버렸다. 파산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선생님 프랑크라는 과학자가 등장해서 선생님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레일리 진스의 문제를. 그 문제가 바로 뭔데? 자외선 파탄 부분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고 해석하고 에너지를 전자기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입자를 양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E는 이꼬로 NHF로 씁니다. 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프랑크가 말을 한 프랑크의 양자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프레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천천히 해볼 테니까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빔자료 먼저 보실까요? 빔자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프레시 자료를 보죠. 자, 이거 우리 프랑크의 양자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프랑크의 양자설, 앞으로 이제 우리 양자역학 계속 공부하게 되는데 프랑크의 양자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E는 이꼬르 A의 제곱, F의 제곱 이런 거 고전 물리에서 했던 거 취하지 않고 우리가 에너지는 어떻게 쓸 것인가? NHF다. 그리고 N은 뭐가 된다? 정수배가 된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E는 이꼬르 NHF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 이 의미가 바로 뭐 됐다? 양자화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양자화되었다만은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 시간 아닌 시간에도 막 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었어. 지금 양자화된 거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불연속적이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선생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전자기 파이 형태로 방출한다 그랬는데 이런 파동이 아니야. 이런 파동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야. 에너지인데 그 입자의 흐름이야. 그 입자를 이름하여 뭐 한다? 양자. 그래서 항상 양자 나오면 광자 나오면 우리 어머님 이름이 길자잖아요. 양자. 그래서 에너지의 덩어리는 양자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왼쪽에다가 싹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그림이 바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 그리고 HF 그 다음에 EHF 이런 건 가능해. 그런데 선생님 이런 거 가능합니까? 0.5HF 이런 거 불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HF 이런 거 불가능하다. 반드시 HF의 정수배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EHF 가능하고 HF 가능하고 3HF 가능하고 4HF 가능합니다. 그래서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뭐한 것이다? 높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랫단계로 내려올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N=, 무한대까지 쭉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에너지가 뭐 되었다? 양자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반드시 알갱이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알갱이를 양자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판서를 지우고 이제 실제로 프레시 자료를 가지면서 뭘 할 거냐? 이 양자화되었던 이 그래프를 그냥 단순히 빔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프레시 자료를 보시면서 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레일리 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프랑크다. 근데 프랑크가 바로 에너지를 양자화되었다 말씀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프레시 자료로 가서
깨끗한 자료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에 여전히 우리가 공부했던 파장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Y축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에너지의 상대적인 세기가 나와 있어요. 아까 봤던 그 그래프 그대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선생님 우리 프랑크가 말한 이론을 가지면은 이 그래프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라고 보는 것보다 선생님과 함께 직접 해보자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파장이 굉장히 높은 영역, 그래서 파장이 높은 영역에서는 사실 레일리 진스의 이론도 그리 문제될 것은 없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장이 긴 영역입니다. 파장이 긴 영역. 이런 상태에서 우리 1, 2, 3, 4, 5, 6, 7 정수배에 해당하는 것만 결국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때 선생님이 클릭을 해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어떤 그래프를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불연속적이면서 이렇게 이 에너지가 이렇게 정수배만 해당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클릭을 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700 정도로,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700, 600으로 움직이면서 이 그래프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왼쪽으로 움직이면 선생님이 선생님 람다 맥시멈은 T분의 A에서 파장이 짧아지니까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에너지의 세기가 세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5, 4, 3, 2, 1이라고 에너지 준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역시 그 에너지 준위의 간격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 파장이 긴 영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파장이 굉장히 짧은 데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여기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그래프가 해석하고 있는 게 뭐냐? 파장이 굉장히 짧아진다. 파장이 짧아지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 에너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큰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파장이 짧은, 극히 짧은 요 자외선 파턴 났던 이 부분에서도 바로 해석이 된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라는 거죠. 선생님 이제 그래프를 총체적으로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파장이 긴 지역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그다음에 파장이 짧은 지역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레일리 진스에 해결하지 못했던 자외선 파탄의 부분까지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그 그림만 보시지 말고 아래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해석을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또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지금까지 선생님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키포인트로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쭉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오늘은 많이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선생님이 되뇌이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우리 양자역학 공부를 하기 위한 오늘 기초 수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복사의 개념을 알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사는 뭐였어요? 복사라는 것은 절대 온도 0켈빈만 넘으면 전부 다 어떤 형태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준다 이거죠. 선생님 뒤에 뭐라 그랬어요? 전자기파. 그러면 고전 물리학의 관점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흑체 복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흑체 복사라는 것은 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흑체라는 정의를 알아야 돼요. 까맣죠. 블랙바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나는 엄마의 품처럼 다 흡수해버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쏘는 모든 에너지 내가 다 받아먹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블랙바디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흑체가 모든 에너지를 받아들였다면 결국 다시 방출을 해야 될 텐데 흑체가 방출하는 것이 바로 흑체 복사예요. 그러면 이 흑체 복사의 해석을 놓고 누가?
레일리와 진스가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빈의 변이 법칙, 그다음에 슈테판 폴츠만의 법칙에 입각해서 그래프를 하나 쫙 그렸는데 결국 레일리와 진스가 해석하다 보니까 파장이 긴 부분에서는 해석이 잘 돼요. 이거 맞구나. A의 제곱, F의 제곱 요거 갖다 쓰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정상파라고 해석하니까 식도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막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앞불사, 바로 파장이 짧은 영역, 즉 에너지가 겁나게 센 영역에 딱 맞닥뜨리니까 선생님 이게 안 된단 말이죠.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누가? 플랑크가 나온 거죠. 그래서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그 그래프대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불연속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에너지는 결국 알갱이다. 이거 완전히 혁신 아닙니까? 혁명이죠, 혁명.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전자기 파의 형태로 온다라는 것이 파동이었다면 이제 플랑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흑체 복사에서 그 전자기 파의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알갱이, 입자, 불연속적인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것까지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미국에서 갖고 온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 상대적인 세기와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떨어지는 것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이제 마지막으로 키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선생님이 말한 일련의 과정들이 쫙쫙쫙쫙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키포인트를 정리했는데 제일 처음에 뭐부터 공부를 했습니까? 복사가 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 흑체가 뭔지 정확하게 안 다음에 흑체 복사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일리 진스의 이 자외선 파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레일리 진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플랑크에서 말한 양자, 플랑크의 양자설이 뭔지 여러분들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일리 진스가 문제 갖고 있었던 것은 자외선 파탄이다. 플랑크는 결국 양자로 해석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흑체에서 방출되는 진동수가 F인 빛 에너지는 반드시 HF에 뭐가 된다? 정수배만 가능하다. 정수배만. 그래서 E는 이거로 NHF라고 쓰고 절대로 1.5, 2.5, 3.5 이런 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싹 정리해 놓으면 이제 양자역학을 위한 기초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음 강좌에서는 양자역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플랑크의 양자설이 도입됐는데 그 과정들에 관계된 거 다시 한번 복습해서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양자역학 여러분들이 물리투를 선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데 선생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이공계로 가려면 물리투 반드시 하셔야 되고 양자역학 절대로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의 수능도 치러봤는데 양자역학 전부 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문제들만 다 출제됐어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그대로 쫓아오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강좌에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문제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보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곽재근 선생님입니다.